사암침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에 수록된 유일한 경전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잘 익혀두면, 즉 의과학적으로 분석,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 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도인 침구요결 제2장 상한문에 등재된 상한병, 그것은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독감,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지독한 감기도 포함되어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는데, 지난 시간부터 강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든 첫날의 증 함께 토론했고, 이번 시간은 상한 2일차 어떠한 사암침요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봅니다. 먼저 원전에 보면 상한 2일, 즉 병든 이튿날 견증, 갈근 해기탕증, 요법, 조경명 위경이 수하나니 삼리 보하고 임업을 서하라. 상한 1일방에서도 그랬지만 구체적인 증상, 이러저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한 문구는 없고 단지 갈근 해기탕증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근 해기탕은 어떠한 증상을 다스리는 처방인가,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 이 갈근 해기탕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둘째 날의 증후를. 상한론 변태양병 맥증 병치조 제14장에는 개지가 갈근탕이라는 게 나오고요, 31조에서는 갈근탕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지가 갈근탕, 그리고 갈근탕증에서 이 갈근 해기탕이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개지가 갈근탕증, 태양병 항배강 괴계, 반한출 오풍자 개지가 갈근탕 주지. 태양병으로 항배가 강하고 괴계하며 오히려 땀이 나고 오풍하는 사람은 개지가 갈근탕으로 다스린다. 여기 괴계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부릅니다. 길을 가는데, 현우야, 누가 뒷모습을 보니까 저인 걸 본 거야, 알아본 거야. 그럴 때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겠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목이 뻣뻣하고 아파. 뒤에서 누가 현우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걸 가리켜 괴계라고 해요. 항배강 괴계. 마치 새가 날아오를 때 모가지를 쭉 빼고 비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발열 오한 오풍이 있어요. 개지가 갈근탕에는 땀이 나면서 목이 뻣뻣하고 발열 오한한다. 갈근탕은 태양병 항배강 괴계 무한 오풍자 갈근탕 주지. 태양병으로 항배가 강하고 괴계하며 땀이 없고 오풍하는 사람은 갈근탕으로 다스린다. 개지가 갈근탕증은 개지탕에 목이 뻣뻣한 증이 추가된 것, 갈근탕증은 마황탕에 목이 뻣뻣한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지가 갈근탕, 그리고 갈근탕, 여기에서 요결에서 말한 갈근 해기탕이 비롯되었거든요.
송나라 때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는 책이 출판되는데 그 책에 갈근 해기탕이 처음 등장합니다. 상한 즉 마황탕증 발열성 질환으로 간헐적인 오한, 두통으로 목이 뻣뻣하고 발열 오한하며 몸이 경직되고 골절이 아프고 허리와 등이 아프며 가슴과 횡격막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다스린다. 처방 구성을 비교해 봅시다. 갈근탕은 갈근, 마황, 계지, 구감초, 작약, 대조 그리고 생강. 송대의 갈근 해기탕은 갈근, 마황, 계지, 감초, 적작약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송대의 갈근 해기탕에는 대조와 생강이 빠지고 황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비슷해요. 둘 다 상한병, 즉 마황탕증에 목이 뻣뻣한 것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결에 등장하는 갈근 해기탕은 중국 명나라 때 도화라는 학자가 출판한 상한육서의 시갈해기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한육서의 시갈해기탕이라는 처방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명대의 공신이라는 학자가 고금의감이라는 책 초록을 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몇 년 후 공정현이라는 학자가 고금의감을 드디어 보정, 출판하게 돼요. 오늘날의 고금의감으로. 여기에서는 시갈해기탕의 별명은 갈근해기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현은 동시대 때 쓴 만병회춘에서 시갈해기탕은 달리 시호해기탕이라기도 한다. 갈근탕 그리고 송대의 갈근해기탕에는 군약, 군약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약을 말해요. 군약이 갈근이었어요. 그런데 시갈해기탕은 시호, 갈근, 황금, 백작약, 강활, 석고, 승마, 백지, 길경, 감초, 생강 그리고 대조. 군약, 제일 중심이 되는 약이 시호입니다. 그래서 시갈해기탕이라고 원래 원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공정현이 이것을 달리 갈근해기탕이라고도 불러. 그리고 또는 시호해기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결의 갈근해기탕은 송대의 갈근해기탕도 아니고 상한론의 갈근탕도 아닌 명대의 시갈해기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현은 만병회춘에서 말하기를 태양 풍한 미해 이우화열임리라고 해서 태양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열사가 양명립으로 들어간 것은 시갈해기탕으로 다스린다. 즉 갈근해기탕으로, 즉 시호해기탕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이 이후로 중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명대에 만들어진 시갈해기탕, 즉 달리 갈근해기탕이라고 부르는 그 처방은 양명병의 약이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양명경병으로 몸에 열이 있고 갈증이 나며 땀은 나지 않으면서 눈두덩이가 아프고 코가 마르며 온몸이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 쓴다. 즉 갈근해기탕은 이럴 때 쓴다. 그리고 이어서 달리 일명 시갈해기탕이라 한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명대 도화가 저술한 상한육서의 처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견증, 구체적인 증상 없이 상한 이틀째 되는 날은 갈근해기탕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갈근해기탕은 알고 보니 시갈해기탕증이었다. 장준경 상한론의 상한병 치료 원칙을 보면 태양병과 양명병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면 태양병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양명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명대의 도화가 쓴 책에서는 시호, 갈근, 황금, 백작약, 광활, 석고, 승마, 백제, 길경, 감초, 생강, 대조 이렇게 번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약은 결국 태양병을 중심으로 그리고 양명병은 부수적으로 다스리는 처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대의 그 갈근해기탕은 양명병약 아닙니다. 상한 이틀째 병든 이튿날 갈근해기탕증과 같다 증상이. 그런데 그것은 갈근탕으로 바꾸어서 보시면 한풍제약 창업주 현대과학한방이라는 책을 쓴 고 조필용 약학 박사,
이 책이에요. 이 책에 갈근탕에 대해서 실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하면 갈근탕 하는 식으로 흔히 쓰는 감기약이다. 그러나 실제로 써보면 감기, 독감, 폐렴, 뇌막염 등 급성 열성병 초기의 본방증이 많다. 이분은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근 30여 년 동안 조약국이라는 약국을 홀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약국을 후배에게 넘겨주고 한방 전문 제약회사 한풍제약을 창업하는데요. 한방 전문 회사도 일반 약품 제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임상실험 끝에 약을 출시합니다. 꼭 항배강이 없더라도 체표, 그것도 상반신 체표 어딘가에 생기는 국한성 환웅성의 침륜이 있을 때도 갈근탕을 쓴다. 유방염, 축농증, 비염 등의 본방을 항생제 대신 쓸 때 오히려 신속히 낫는다. 참고로 환웅성 여드름에도 이게 특효예요. 이것은 언젠가 또 심층 분석해 드릴 거예요. 갈근탕이 바이러스, 세균 등의 감염증에 비교적 즉효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갈근탕은 면역력 증강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정된다. 마우스에 갈근탕을 투여한 결과 간 및 비장의 마크로파지, 즉 대식세포의 활성이 강화되고 또 그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약회사니까 이러한 임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독감에 갈근탕을 쓰면 즉방으로 낫는 이유는 면역력 증폭에 있다. 갈근해기탕증, 이것은 송대의 갈근해기탕이 아니라 명대의 시갈해기탕이에요. 그런데 그 시갈해기탕도 태양병과 양명병이 같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갈근해기탕, 즉 시갈해기탕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탕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갈근탕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한방 과립제로서의 갈근탕, 병에 든 갈근탕, 이것은 탕약보다 상대적으로 역가가 약하기 때문에 땀이 나도 쓸 수 있습니다. 감기, 감기화된 코로나, 독감, 그리고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발열 오한이 있을 때 갈근탕을 복용하고, 즉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면요 땀이 나요. 그러면 더욱더 빨리 낫습니다. 감기, 독감 특효방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암진법으로는 폐정격과 간정격을 함께 적용한다. 발병 일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감기 그리고 독감 초기에 발열 오한, 호흡곤란, 기침, 재채기, 두통, 목이 뻣뻣할 때는 갈근탕과 함께 폐정격, 간정격을 쓰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날 즉방으로 낫습니다. 사암심 쓰면 낫습니다. 갈근탕을 쓰면서 폐정격, 간정격을 쓴다. 발병일수는 관계없어요.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그리고 이곳저곳이 쑤시면서 호흡곤란, 재채기, 급성 비염에도 통하고 만성 비염에도 통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특집으로 갈근탕증 특집으로 상세히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상한 제3일 병든 셋째 날 견증 역시 구체적인 증상 없이 소쇼탕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쇼탕은 어떨 때 쓰는 약인가, 이것을 확인하면 어떠한 병증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